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2021년 새해 첫 번째 월요일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작년 하반기에 신규 상장했던 면역 항암 관련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은 약 2개월 동안 거의 20배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7개월 동안 또 10배 상승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하여 전기차까지 굉장히 큰 폭의 중소형주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치주를 선점해 보시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과 함께 각 대기업들의 신년사와 미래 전망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IPO 공모주 예상과 함께 최근 비트코인 소식과 테슬라가 중국에 승부수를 띄웠다는 뉴스를 같이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는 시스템 반도체와 2차전지 장비, 해운과 전기차, 자율주행 미래차, 바이오까지 전체적인 상승 섹터의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월덱스와 현대차, SK네트워크스, 펜오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현대위아, 트루윈, 첨보, 그린케미칼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상승 종목을 살펴보시면 풍강, 녹십자랩셀, 박셀바이오, 모아텍, 대원전선, 인포뱅크까지 보이시는 두 줄이 전부 상한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오늘도 없네요. 에이테크 솔루션, 상신 브레이크 등 자동차 부품 관련주와 엮이는 종목들이 흐름이 좋고요. HMM 같이 해운 관련된 종목, 넷게임즈 같이 게임 관련된 종목, 그리고 FST 같이 안 오르던 반도체 종목까지 오르면서 사실상 오늘은 안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더 어려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와 코스닥 쪽에서 모두 개인들이 매수에 동참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큰 기대감을 불러왔는데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분위기 파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는 저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들고 있고요. 수소차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차를 제외하고는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와 미래차,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관련주, 2차전지와 전기차로 엮이는 종목들, 시스템 반도체와 재료 부품, 장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시장은 테슬라와 애플, LG전자, LG이노텍 이렇게 시장에 돌고 있고, 자율주행과 미래차 부품, 2차전지 반도체 쪽과 소부장 쪽에서도 계속해서 중소형주의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자동차 부품까지 세네 가지 테마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관심 종목으로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체적인 종목이 다 오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제가 오래전부터 봐오고 있던 네오셈도 주가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가치주를 찾는 측면에서 저는 CNG 하이테크와 JT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올라가는 자리에 있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중소형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 예상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두 종목을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최근 7개월 동안 10배 이상 상승한 기업은 바로 오킨스 전자입니다. 5G 솔루션 기업 센서비와 최근에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는데요. 오킨스 전자는 1988년에 설립된 반도체 검사장치 업체로서 버닌 소켓 국산화 1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 사용 환경보다 더욱 가혹한 온도 조건에서 일정 시간의 반도체의 동작 여부를 검사하는 버닌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LED 기업인 서울 반도체 등이 주요 거래처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당 한 주의 보통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7개월 전에는요 2,000원, 3,000원대에 머물렀는데 현재 오늘 34,000원을 기록하면서 약 10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드디어 2021년도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코스피가 새해 첫날에 최고 2,944선까지 기록을 하면서요, 개인은 오늘 총 1조 순매수를 기록하는 좋은 날이었고, 동학개미 덕분에 신축년 첫날에 새로운 기록을 깨면서 굉장히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와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까지 같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셀트리온 관련주의 차익 실현과 SK바이오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것을 제외하고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빨간불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2차전지 소재 쪽에서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1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인포뱅크와 에이테크솔루션, 현대모비스, 트루윈 등 계속해서 미래차와 자동차,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현대모비스, 3기, 3화전기 등 전기차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디지털 뉴딜 쪽으로도 엮여서 오늘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 쪽도 녹십자 랩셀을 중점으로 박셀바이오와 티온바이오, 셀리드 유틸렉스까지 상승하는 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현대위아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대표주로서의 위험을 떨쳤습니다. 오늘 그린케미칼과 캠트로스,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친환경 관련된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관련주도 상승을 폭을 보여줬고요. HMM과 페노션과 같은 해운 관련된 주식도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시면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도쿄도, 지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까지 긴급사태 선언을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일본 증시는 좀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지수가 지난달 31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국과 EU 간의 투자협정 타결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그런 신년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중심에서 그린 기업으로 전환한 것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오늘 우선주는 상한가까지 기록하였고 본주는 21.58%까지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와 소재 중심 기업을 방향으로 나선다는 부분에서 친환경과 석유화학 사업 쪽에서 그린 뉴딜과도 엮일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요, 배터리 품질이 곧 경쟁력이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해서 초격차 기술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처음으로 전문가 인증 제도인 삼성 명장을 한 명 선발하였고요. 오늘 주가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LG화학도 5년 후에 매출 30조 원과 수익성 두 자릿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올해를 성장의 해로 선전포고를 하였는데요. 여기에 비전과 핵심 가치를 더욱 내재화하고 발전시킨다면 글로벌 톱 수준의 LG화학이 될 것이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환경안전체계 구축도 재차 강조하고 있고요. LG화학은 2050 탄소 중립 성장을 선언하였는데요. 이렇게 LG화학이 오늘도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줄 경우 관련된 2차전지 쪽에서 중소형주의 흐름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IPO에 큰 장이 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래프톤과 카카오 삼형제가 출격한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크래프톤 게임 관련된 주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즈까지 삼형제가 모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거 IPO 시장에 뛰어듦에 따라서 앞으로 공모주 물량 확대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경쟁이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서 소재 부분이 물적 분할에 설립한 SKIT,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수탁 생산,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라든지 11번가 야놀자, 소카까지도 올해 상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단숨에 2940선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하였고요. 반도체와 전기차 쪽에서 앞으로도 얼마나 좋아질지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MW와 같은 5G 관련 종목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하루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과 관련된 이런 쪽은 많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에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S&P 지수를 올해 4,0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닷컴 버블 재현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 당시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에서 6%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돼 충격을 주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조정이 임박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입증될 2월에서 4월까지는 미증시에 10에서 15% 이상 조정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부양책이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통과가 되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더욱 상승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해 1월 효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미국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심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증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님께서는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월
10월 말부터 11월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인구수로는 5,600만 명 분에 도입하는 계약을 끝냈다고 하는데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출범할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서 첫 접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이 실시되며 한 번 접종 후에는 4주에서 12주 사이에 한 번 더 투여하는 방식으로 2에서 8도 상태에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분기에 초기 물량을 받는 것으로 공급 일정을 잡고 있고요. 초기 물량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천만 도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받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한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상신전자라든지 상신브레이크 같은 LG전자와 LG화학과 관련된 1차, 2차 벤더사들의 흐름도 같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4일 금융위원회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법인 설립과 본허가를 거쳐서 올 하반기에 출범을 할 예정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에서 보험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로 캐럿 손보에 이어서 제2호의 디지털 손보사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캐럿 퍼마일 자동차 보험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카카오 쪽에서 또 디지털 손보사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보험업계에 대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카카오는 이렇게 사업 확장을 넓혀가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먼저 상한가에 기록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현대위아라는 기업인데요. 현대차 아이오닉5 출시 등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실상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의 첫 신차라는 부분에서 eGMP 관련된 쪽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요. 테슬라 관련된 종목이 상승하였고 애플카 관련된 종목과 LG전자 관련된 종목, 현대 eGMP 관련된 기술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 쪽에서 한번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한다는 부분에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관련된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상관없이 바이오 종목도 심상치 않은 1분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앞타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공식 초청 받은 이후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또 코로나 치료제 이상을 실시한다는 내용까지 같이 겹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도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앞타바이오, 녹시차 랩셀 등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간암세포 치료제의 상업화를 향한 기대감이 커져간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2024년도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다발 골수종 치료제와 교포 세모종 치료제, 췌장암 및 난수암 치료제 등은 글로벌 임상을 통한 기술 수출로 2022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세포암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항암 면역 치료제 관련하여 박셀바이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낸 바이오 기업들은 14개 뿐이라고 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오스코텍, 유한양행, 셀트리온 녹십자, ST팜, 종근당 휴젤, 메드팩토 레고캠바이오와 시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기업들을 추천하고 있으니까요.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분들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은요, 의무 보유로 묶였던 그런 기관의 마지막 물량 해제가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악재가 나왔고요. 오늘 다같이 오르는 장 속에서 아쉽지만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SK바이오팜은 계속해서 유럽 파트너사 지분을 12% 매각하면서 5,500만 달러의 자본 이득을 올렸다는 좋은 뉴스가 나고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지금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 고바이오랩도 또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박셀바이오와 이오플로어 같은 이런 신규 상장 관련 바이오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관리 및 서비스 쪽으로도 신테크 바이오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바이오 쪽에도 디지털 혁신이 일어난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적화한 화합물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낸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요, AI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뒤처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기업으로 현대차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수시장에서만 134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대비 6.2% 늘어난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에서는 15.6% 하락하였지만요.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에서 선방하였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설에 녹십자가 또 급등을 하였죠. 계속해서 이렇게 백신 수탁 관련된 생산 시설 쪽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년사로 증권사 화두는 디지털 혁신 속에서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용 비메모리도 신화쓰자라는 새해 첫 경영 행보를 보였습니다. 바로 평택 공장을 방문하였는데요. 신년사 대신에 평택 공장을 방문해서 디램과 V낸드 파운드리 만드는 첨단 복합 생산 라인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사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내용을 밝혔고요. 새로운 삼성으로 도입하자는 측면 하에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신화를 만들자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운드리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이 이제 시작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10만원에 도달하게 되면 오늘 같이 참여했던 기업이죠. 원익 IPS와 PSK, 동진세미캔과 솔브레인 등 같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 기업들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또 3,800만원을 돌파하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죽지세로 이더리움까지 따라서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일 최고가를 달성해서 최근에 1월에 14만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로의 변화 속에서 이더리움과 같은 새로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계열 분리를 통해서 자동차 사업부를 매각하고 있는 격변의 해를 맞은 LG 하우시스,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LG 하우시스는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 자리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LG전자 또한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손잡은 부분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이슈로 매일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리콘웍스가 또 LG랑 같이 가는 종목이죠. 21년도 성장성에 주목한다는 부분에서 OLED 모멘텀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리콘웍스의 OLED향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 기업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기업 공시에서는요, 대웅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중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다는 기사가 아침에 나오면서요, 대웅제약이 오늘 하루 종일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목표 대상자 수를 1072명으로 경증 환자 대상의 임상도 이어갈 것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호이스타 정에 어떠한 치료제 결과가 나올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모델 Y의 중국 출시를 앞두고 먼저 예고한 것보다 가격을 크게 낮췄다고 하는데요. 전기 SUV 시장에서 먼저 진출한 토종 경쟁사들의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지난해 말부터 모델 Y를 본격 생산하고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테슬라 매장에 모여서 고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배추를 사러 몰려온 사람들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배추 사듯 테슬라를 사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그간 자국 전기 SUV 시장을 선점해온 토종 스타트업들이 테슬라 Y의 모델 가격 인하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주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업의 흐름이 좋은 가운데 오늘 셋톱박스 전문기업 아리오는요, 지난해 마스크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감사 의견 거절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향후 어떤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디바이스 ENG 228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시간 외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같이 이런 반도체 장비 쪽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FST, 네오셈, 디바이스 ENG, 네페스 아크까지는 믿고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월덱스인데요. 매출 2천억 원 달성도 멀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승이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와 변종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부분을 밝히고 있고요. 2014년도부터 낸드의 구조가 2D에서 3D로 바뀌고 있고, 3D 낸드의 고단화가 100단 이상으로 이어지면서 장비용 소모품의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월덱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실적 성장세에 이어서 연간 매출 2천억 원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총이 5천억 내외라는 점은 아직까지 저평가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인데요. 시장은 그 이상을 원한다는 내용 밝히고 있고 내연기관에서의 승리는 뚜렷하지만 2021년도에는 더 많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GMP 플랫폼에 기반한 전기차 시장 본격화에 대한 그런 성공 여부를 예측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성공을 잘 거둔다면 주가가 리레이팅하는 그런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4분기는 높은 수준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직 차별화 부분에서 어떤 쪽으로 더 개선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경쟁 심화 환경 속에서도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23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인데요. 핵심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핵심 사업인 SK 렌터카와 SK 매직 등의 견조한 이익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신 마케팅 회복세를 보이면서 4분기 실적은 양호한 수준의 기록을 했다고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또 계속해서 모빌리티라든지 공유경제에 대한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합병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면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목표 주가는 7,5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NG 사업 확대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패노션이 나왔는데요. 4분기 예년과는 다른 시황 속에 시장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실적과 매출이 부합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벌크선 사업 부문은 하락을 하였지만요. 전용선 운항 증가로 영업이익은 견조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탱커선 사업 부문도 운임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벌크선 수급 개선과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2021년도에는 동사의 스팟 사업 부문 이익 증가를 이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LNG 사업으로 인한 그런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부분에서 꾸준히 LNG 전용선에 대한 사업 확대가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한 현대위아가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 볼 수 있고요. 트루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음에도 밀리지 않고 11%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고점에 도달하게 될 경우 다시 한번 큰 급등 자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서도 만들어가는 모습이 다시 한번 9.83% 상승하였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이후에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들입니다. 계속해서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또 1, 20% 상승을 하면서 목표를 바로 도달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고요. E&D도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종목을 참조하셔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페스와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 추가하였고요. 계속해서 현대제철과 같은 종목들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다같이 오른다고 너무 상승 종목을 급하게 따라가진 마시고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아직 덜 오른 기업들을 매수하셔서 더 큰 수익을 얻으시는 방향으로 안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